누군가 당신을 깔보고 무시했던 그 순간 분하고 억울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오늘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 평생 실천했던 무시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인생 조언이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무시당하는 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무시당하는 순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러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야 그때 나를 무시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시에는 명확한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는 행동이에요. 당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돌리는 거죠. 세 번째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웃는 표정입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얼굴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도 이런 무시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은행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 그 말투, 그 표정, 그 태도에서 명확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원은 정주영의 학력을 봤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 그의 옷차림을 봤어요. 고급스럽지 않은 평범한 옷. 그의 직업을 봤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은행원은 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 그 순간 정주영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무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식하지 못하면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도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무시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무시를 정확히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정주영은 후자를 택했어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관찰하세요. 상대방의 눈, 말투, 몸짓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세요. 이 순간을 기억하겠어.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시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 행동입니다. 두 번째, 분노를 연료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자연스럽게 화가 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지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순간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면서요. 이런 감정은 정상이에요. 나도 그랬고 정주영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 무시하게 돼요. 역시 감정 조절도 못하네 하고 생각하죠. 두 번째 실수는 그 분노를 속으로만 사귀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지만 그 감정이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분노가 독처럼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돼요. 정주영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에너지로 전환했어요. 화를 내는 대신 내가 증명하겠다는 결심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가 조선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를 볼까요?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배를 만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이 세계적인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전문가들이 물었어요. 없습니다. 정주영이 대답했죠. 그럼 어떻게 조선소를 지으려고 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도 화가 났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가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웃음이 그를 멈추게 한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나도 이 방법을 배웠어요. 몇 년 전에 내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상사가 이건 현실성이 없어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죠. 이 분노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날 저녁 나는 공책을 꺼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화가 날수록 더 자세히 적었어요. 그 분노가 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3개월 후 나는 그 아이디어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발표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과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분노를 연료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래요. 무시당한 그날 밤,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이 뜨거울 때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공책을 꺼내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 3가지를 적으세요. 첫 번째는 단기 목표입니다.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중기 목표예요. 6개월 안에 이루고 싶은 것. 세 번째는 장기 목표죠. 1년 후의 모습. 이렇게 적고 나면 분노가 방향을 갖게 됩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면 그 에너지로 일을 하라. 화를 내는데 쓰지 말고. 그의 평생이 이 원칙의 증거예요. 그를 무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사람들과 싸우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전부 일하는데 쏟아부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그 자리에서 화내지 마세요. 침착하게 자리를 뜨고 집에 돌아와서 그 분노를 목표로 바꾸세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져요. 길게 설명하고 싶죠.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또는 제가 왜 이걸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몇 년 전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한 동료가 이건 시간 낭비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30분 동안 왜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지, 어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다른 회사의 성공 사례는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방의 표정은 더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많이 말했구나. 설득하려고 애쓸수록 더 약해 보였던 거예요. 상대방은 내 불안함을 느꼈고 그래서 더 무시했습니다. 정주영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있어요. 정주영이 처음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였습니다. 중동의 한 발주처에서 당신네 회사는 경험이 없잖아요.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한국 기업인들은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인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실적을 쌓았는지. 하지만 발주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어요. 일단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주십시오.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만 했죠. 그리고 그 작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냈어요. 기한보다 빨리, 예산보다 적게, 품질은 더 높게.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됐습니다. 발주처에서 먼저 더 큰 프로젝트를 의뢰했으니까요. 침묵이 강력한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변명하지 않으면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기회도 많아요.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서 허점을 찾아내려 할 거예요.
하지만 말을 안 하면 허점을 줄 수가 없죠. 둘째, 침묵은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태도가 내가 옳다고 믿어주세요보다 훨씬 강해 보입니다. 셋째, 침묵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반박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변명하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이게 심리적 우위예요. 나는 이걸 직접 실험해봤어요. 다음 회의에서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비판했을 때 나는 3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상대방의 눈을 봤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죠.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상대방이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2주 후 나는 그 아이디어의 초기 결과를 가져왔어요. 데이터가 말해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정주영이 평생 실천한 원칙이 있어요. 해봤어?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해봤어? 대부분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럼 정주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했습니다. 당신도 이걸 연습할 수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길게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3초만 침묵하세요. 그리고 짧게 단호하게 한 문장만 말하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또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또는 지켜봐 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설득이 아니라 실행에 쏟으세요. 말이 아니라 결과가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정주영이 평생 증명한 진리예요. 네 번째, 당신만의 강력한 한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회의 중에, 식사 자리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갑자기 누군가 당신을 깔보는 말을 던집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뭐라고 대응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나도 그랬어요. 중요한 순간에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어정쩡하게 웃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했죠.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속 주문을 만드는 거예요. 정주영도 자신만의 문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해보겠습니다 였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했죠. 하지만 오늘 내가 알려드릴 문장은 조금 달라요. 이건 소리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외우는 겁니다. 지켜봐. 내가 해낼 테니까.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이건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다짐이에요. 상대방이 당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믿으면 됩니다. 둘째, 이 문장은 복수가 아니라 증명에 초점을 맞춰요. 두고 봐, 나중에 후회할 거야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내가 해낼 테니까는 미래를 향해 있죠. 건설적이에요. 셋째, 이 문장은 당신에게 방향을 줍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행동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지켜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선언입니다. 정주영이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을 때를 볼까요? 주변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은행 사람들도, 심지어 그의 임원들까지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왜 가시려는 겁니까? 정주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속 주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길을 만들겠다는 거죠. 나도 내 문장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지켜봐. 내가 해낼 테니까.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이 문장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계속 반복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장이 내 마음에 닻이 된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이 한 문장이 나를 붙잡아줬어요. 회의에서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하면 나는 속으로 이 문장을 외웠습니다. 화가 나는 대신 차분해졌어요. 괜찮아.
지켜봐. 내가 해낼 테니까. 그리고 정말로 해냈어요. 이 문장의 힘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한두 번 말한다고 마법처럼 바뀌지 않아요. 매일 외워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잠들기 전에. 특히 힘들 때 더 자주 외워야 합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련이 올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해낼 수 있다. 그의 평생이 이 믿음의 결과예요.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자기 확언이라고 하죠.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문장이 공허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낼 테니까는 행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그냥 자기 기만이죠. 정주영은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세요. 지켜봐. 내가 해낼 테니까 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문장을 읽으세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이 문장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이 문장이 자동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 순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당신이 해낼 테니까. 5번째, 거대한 성공 전에 작은 승리를 쌓아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머릿속에는 엄청난 복수 계획이 그려지죠. 10년 후에 엄청나게 성공해서 저 사람을 놀래켜주겠어.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문제는 10년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은 지치고 포기합니다. 큰 목표는 좋아요. 하지만 그 목표까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으면 막막해집니다. 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뭘 해야 하는지 모르면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요. 정주영도 처음부터 현대그룹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는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으로요. 그 다음에는 작은 자동차 수리점을 차렸어요. 그것도 정말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주영 하면 거대한 조선소, 고속도로, 중동 건설을 떠올려요.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수백 개의 작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잘 고친 것, 고객 한 명을 만족시킨 것, 작은 계약 하나를 따낸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거대한 성공이 됐어요. 내 경험을 말해볼게요. 몇 년 전 나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의심했어요. 나도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목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표를 잘게 쪼갰어요. 첫 달에는 관련 책 5권 읽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한 달 후 5권을 다 읽었어요. 작은 승리 하나. 둘째 달에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10명과 커피 마시기. 이것도 했어요. 한 명씩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했지만 대부분은 만나줬어요. 작은 승리 둘. 셋째 달에는 작은 프로젝트 하나 완성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됐어요. 일단 끝내는 게 목표였죠. 밤을 새워서 했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어요. 작은 승리 셋. 3개월이 지났을 때 뭔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3개월 전에 나보다 나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어요. 나는 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죠. 정주영의 자동차 수리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처음에 정말 기본적인 수리만 했어요. 타이어 교체, 오일 교환 같은 거요. 하지만 그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고객이 만족했어요. 한 고객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친구도 만족했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이니까 평판이 생겼어요. 그 수리점은 믿을 만하다. 이게 작은 승리의 힘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작은 승리들이 그에게 자격을 줬기 때문이에요. 더 큰 수리를 맡을 자신감,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 더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실적. 모두 작은 것들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큰 걸 하려고 합니다. 나는 바로 성공할 거야. 그런데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요. 정주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은 승리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래요. 먼저 당신의 큰 목표를 적으세요.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이걸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리스트를 만드세요. 기술, 지식, 인맥, 경험 등등. 그 리스트를 보고 가장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유튜브 영상 하나 보기일 수도 있고 이메일 한 통 보내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실행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씩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만. 엄청난 것일 필요 없어요. 15분짜리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30일 동안 하면 30개의 작은 승리가 쌓여요.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세요. 공책이든 앱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뭘 했는지 적으세요. 한 달 후에 돌아보면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정주영은 매일 작업 일지를 썼어요. 오늘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작은 것도 다 적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전부 자산이 됐어요. 3개월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6개월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1년이면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인정하게 돼요. 하지만 그 1년은 매일의 작은 승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큰 목표를 생각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그게 첫 번째 작은 승리예요. 6번째, 들을 말과 무시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비판이 똑같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는데 나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하면 전부 상처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떤 비판은 나를 도우려는 거였고 어떤 건 정말 그냥 깔보는 거였어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건설적 비판은 구체적입니다.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에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도 제시하죠. 이런 사람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를 원해요. 반면에 그냥 무시는 막연합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또는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왜 안 되는지 설명도 없어요. 그냥 부정적인 감정만 던지죠. 이런 사람은 당신을 돕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주영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를 볼까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조선 전문가들의 우려였습니다. 설계 기술이 부족합니다. 숙련된 인력이 없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겁니다. 구체적이었어요. 정주영은 이런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메모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해결책을 찾았어요. 설계 기술은 외국 전문가를 초빙했고, 인력은 집중 교육으로 키웠고, 자금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조달했습니다. 이 비판들은 그에게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는 그냥 비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도 못 만드는 놈이 조선소. 웃기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주영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한 선배가 말했어요. 시장 조사가 부족해 보여. 경쟁사 분석을 더 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 부분 예산을 다시 짜봐. 처음엔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그 선배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조사하면 좋을까요? 그는 30분 동안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 조언 덕분에 프로젝트가 훨씬 나아졌어요. 이게 건설적 비판이었죠. 반대로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원래 이런 거 못해. 그게 전부였어요. 왜 못하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아무 말도 없었죠.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그 사람이 그 분야의 경험이 있나요? 10년 동안 사업을 한 사람의 조언과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의 의견은 무게가 달라요. 정주영은 건설 전문가의 기술적 조언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무시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구체적인가요? 이 부분이 문제예요. 라고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해요. 하지만 그냥 안 될 것 같아. 라는 막연한 말은 무시하세요. 셋째, 그 사람의 의도가 뭔가요?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건가요? 이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과 비웃는 표정은 달라요. 정주영의 임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회장님, 조선소 계획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시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리스트를 줬어요. 정주영은 그 임원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만 반복했어요. 아무 대안도 없이요. 정주영은 그 사람과 더 이상 상의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이걸 연습해야 해요.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3초 동안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나를 도우려는 건가? 아니면 그냥 깔보려는 건가? 도우려는 거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로 도우려는 사람은 기꺼이 시간을 내줄 거예요. 그냥 깔보려는 거라면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의견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설득하려 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조언은 금처럼 귀하다. 하지만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면 시간만 낭비한다.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모든 비판에 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들을 가치가 있는 말만 듣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7번째,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목표를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회의에서 발표할 때도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동료들이 날 무시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 결과 뭐가 됐냐고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일도 반만 집중하고 늘 불안했습니다. 성과도 당연히 안 나왔고요. 악순환이었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80%를 타인의 시선 신경 쓰는데 쓰고 있다는 걸. 정작 내 목표를 위해 쓰는 건 20%밖에 안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정주영은 정반대였어요. 그는 하루에 90%를 목표 달성에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 그건 10%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가 성공한 겁니다. 고속도로 건설 이야기를 해볼게요. 1960년대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 언론이 난리였어요. 시기상조다, 돈 낭비다, 실패할 게 뻔하다. 이런 기사가 매일 나왔습니다. 정주영은 그 기사들을 읽었을까요? 아마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사에 반박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새벽 5시에 현장으로 갔습니다. 토목 기사들과 회의했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았어요. 언론이 뭐라고 하든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오직 하나에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을 때 비판했던 언론들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기적 같은 성과, 불가능을 가능그로 이런 찬사를 쏟아냈죠. 정주영이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말해준 겁니다. 나도 이 교훈을 배웠어요. 작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처음엔 주변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누가 날 어떻게 평가하나, 실패하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러다 정주영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쓰는 에너지를 90% 줄이자.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노트에 오늘 내가 이루고 싶은 것 3가지를 적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지에 집중했습니다. 회의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어떻게 하면 똑똑해 보일까를 고민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합니다. 시선이 180도 바뀐 거예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훨씬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성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정주영이 그랬어요. 그는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했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당신의 목표로 바꾸세요. 간단한 문장이면 돼요. 프로젝트 완성, 건강한 몸, 새 기술 배우기, 뭐든 좋아요. 핸드폰 볼 때마다 그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둘째,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먼저 정하세요. 오늘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요. 목표가 먼저, 시선은 나중입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그 생각을 전환하세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상관없어, 나는 내 일을 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엔 자동으로 돼요. 정주영의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회장님은 비판 기사를 보셔도 표정이 안 변하셨어요. 그냥 현장으로 가셨죠. 그게 정주영의 비결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평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당신의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에너지 사용처를 바꾸세요. 90%는 목표에, 10%만 시선에. 그러면 6개월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돌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새 바뀌어 있다는 걸. 당신이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성과가 말해준 겁니다. 8번째,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오면 불안해지죠.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석 달 지나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나도 그랬어요. 몇 년 전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노력했는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요.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8개월쯤 됐을 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회가 왔어요. 그걸 잘 해냈더니 더 큰 기회가 왔고요. 1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어요. 가장 신기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잘 되고 있다면서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정주영의 이야기가 완벽한 예시예요. 그가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2년 안에 망할 거야. 실제로 첫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술적 문제도 많았고 자금도 부족했죠.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첫 배가 완성됐어요. 그것도 예정보다 빨리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 됐어요. 처음에 정주영을 비웃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중 일부는 정주영에게 투자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있었고요.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단기적 무시는 장기적 성공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당신을 무시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나는 이걸 달력으로 시각화했어요. 6개월 후 날짜 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옆에 적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3개 완성, 새 기술 2개 습득,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달력을 봤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6개월 후면 다를 거야. 이 생각이 나를 지탱해 줬습니다. 실제로 6개월 후 그 목표 중 대부분을 이뤘어요. 정주영은 더 긴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1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기적인 비판이나 무시는 그의 장기 계획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정주영이 답했습니다. 5년 후를 보십시오. 그때 가서 다시 물어보세요. 실제로 5년 후 같은 기자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질문이 달랐죠.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드셨습니까? 정주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당신 편으로 만드는 구체적 방법이 있어요.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1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1년이면 충분히 바뀝니다. 3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둘째, 꾸준함을 선택하세요. 하루 10시간 하고 번아웃 오는 것보다 하루 2시간씩 꾸준히 하는 게 낫습니다. 정주영도 평생 매일 조금씩 했어요. 폭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한 겁니다. 셋째, 중간 점검을 하세요. 3개월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3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다른가? 적어보세요. 분명히 성장했을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보일 겁니다. 정주영의 임원이 말했다고 해요. 회장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절대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들은 당신이 포기하기를 기다려요. 그들은 역시 안 됐지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1년, 2년, 3년 동안 꾸준히 하면 그들은 할 말이 없어져요. 시간은 공정한 심판이에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노력했고 누가 입으로만 떠들었는지 시간이 전부 밝혀줍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3년 후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지금의 무시가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요?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무시는 당신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 연료였다는 걸. 9번째, 복수심은 독이고 성장은 해독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복수하고 싶어져요. 나중에 성공해서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은 사람 있나요? 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전 상사가 회의에서 나를 무시한 적이 있어요. 내 아이디어를 현실성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복수 시나리오를 수백 번 그렸죠. 내가 성공하면 저 사람 앞에 가서 말해줄 거야.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처음 며칠은 이 복수심이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주쯤 지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그 상사 얼굴만 떠올랐어요. 저 사람한테 보여줘야 해. 정작 내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깨달았어요. 복수심이 나를 과거에 묶어두고 있다는 걸. 그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를 무시한 사람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정주영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를 무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한 번도 특정인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갔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을 때를 볼까요? 은행원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정주영이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면 저 은행원을 후회하게 만들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은행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자. 그는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은행원에게 복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몇 년 후 그 은행이 먼저 정주영을 찾아왔어요.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영은 거절했습니다. 복수로요?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그 은행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요.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복수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은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복수하려면 그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성장하면 그 사람이 필요 없어져요. 나는 이걸 배웠어요. 그 상세에게 복수하려던 마음을 버렸습니다. 대신 생각을 바꿨어요. 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초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다음부터 일이 훨씬 잘 풀렸어요. 회의할 때 그 상사 얼굴이 안 떠올랐어요. 그냥 내 프로젝트에만 집중했습니다. 3개월 후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때 그 상사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때 내가 틀렸네. 좋은 프로젝트야.
나는 복수의 쾌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별 감흥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이미 성장했으니까요. 복수와 성장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복수는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예요. 성장은 나는 더 나아지고 싶다죠. 복수는 상대적이에요. 성장은 절대적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이 당신의 기준이 돼요. 저 사람보다 나으면 됐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 사람이 별로 대단하지 않으면 당신도 별로 안 대단해지는 거예요. 성장에 집중하면 당신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은가?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정주영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경쟁자를 이기려 한 게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기려 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문장을 바꾸세요.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를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로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한 달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를 이기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고 했을 뿐이다. 이게 그의 성공 비결이에요. 복수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성장은 당신을 미래로 데려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하지만 정주영의 삶이 증명하듯이 성장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가장 큰 대답은 그 사람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생각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10번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정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전부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역시 나는 안 돼. 그 사람들 말이 맞았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나도 그랬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봐라, 내가 뭘 했어. 너는 안 된다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완전히 꺾였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 실패가 나한테 뭘 가르쳐주는 걸까?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다 보니까 신기한 게 보였어요. 실패가 사실은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방법은 안 된다.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 이 사람들과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인 배움이 있었어요. 정주영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공만 보지만 그 뒤에는 수십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초기 사업들 중 몇 개는 완전히 망했어요. 돈을 다 날린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는 이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왜 비용이 더 들어갔나? 어떤 계산이 틀렸나? 다음엔 어떻게 예측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분석이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됐어요.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그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예측이 정확해졌고 리스크 관리가 좋아졌어요. 그 실패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는 학습 비용이다. 학교에서 배우려면 등록금을 내잖아요. 인생에서 배우려면 실패라는 비용을 내는 거예요. 돈으로 내든 시간으로 내든 뭔가는 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비용을 내고 뭘 배웠느냐예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포기하면 그건 진짜 실패입니다. 하지만 배웠다면 그건 투자예요. 나는 이 관점을 배우고 나서 실패가 덜 무서워졌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도 불안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럼 또 배우면 되니까. 실제로 두 번째 프로젝트도 완전히 성공하진 못했어요. 목표의 70% 정도만 달성했죠. 예전 같았으면 실패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노트를 꺼내서 분석했어요. 30%는 왜 못했을까? 적다 보니 명확해졌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이건 엄청난 배움이었어요. 세 번째 프로젝트 할 때 이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타이밍을 더 신경 썼어요.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했고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대성공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가 세 번째 성공을 만든 겁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실패했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째, 무엇이 잘못됐나?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안 맞아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 다음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나? 최소한 세 가지는 적으세요. 구체적으로요. 더 열심히 한다는 답이 아니에요. 매일 2시간씩 시장 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이 실패가 나한테 준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항상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웠거나, 내 한계를 알게 됐거나, 뭔가는 얻은 게 있습니다. 정주영의 조선소 건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몇 척은 문제가 많았어요. 기술적 결함도 있었고 일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주영과 그의 팀은 분석했어요. 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나? 설계가 잘못됐나? 재료가 문제인가? 작업 순서가 틀렸나?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를 만들 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10척째 되니까 거의 완벽해졌어요. 20척째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처음 9척의 문제들이 전부 데이터가 된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돼 라고 하지 마세요.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음 방법을 시도하자 라고 말하세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수천 번 실패했다는 이야기 알죠? 누군가 물었어요. 몇천 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나요? 에디슨이 답했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안 되는 방법 몇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정주영도 똑같았어요.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성공을 위한 정보였어요. 당신도 이 관점을 가지세요. 그러면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11번째, 사소한 진전도 인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큰 성공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책 10페이지 읽었어요. 겨우 10페이지야. 30분 운동했어요? 별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작은 일을 계속 무시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몇 년 전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했어요. 목표는 6개월 안에 전문가 수준이 되는 거였죠. 첫날 2시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 속도로는 언제 전문가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보냈어요. 매일 공부는 했는데 전혀 성취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지쳤어요. 나는 너무 느려. 이건 의미가 없어. 포기하고 싶었죠. 그때 작은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일 밤 오늘 배운 것 한 가지만 적자. 많이 적으려 하지 않았어요. 딱 한 줄만. 첫날 적었어요. 오늘 새로운 명령어 5개를 배웠다. 둘째 날도 적었죠.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10줄짜리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한 달 후 그 노트를 다시 봤어요. 30개의 작은 성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힘이에요. 하루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엄청난 겁니다. 정주영도 이걸 알았어요. 정주영은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어요. 오늘 무슨 일을 했나?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벽돌 100개를 쌓았습니다. 설계도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새 거래처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것도 전부 인정해줬어요. 왜냐하면 정주영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큰 건물도 벽돌 하나씩 쌓아서 만든다는 걸. 경부고속도로도 하루 1m씩 쌓아서 완성했어요. 작은 진전이 모여서 역사가 됐습니다. 수학적으로도 증명돼요. 매일 1%씩만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0배 성장합니다. 1.01에 365승이 37.8이거든요. 하지만 매일 1% 후퇴하면 1년 후엔 거의 0이 돼요. 연초 99에 365승은 0.3입니다.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진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진전이 내일의 동력이 되니까요. 나는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잘한 것 한 가지. 큰 것일 필요 없었어요. 오늘 미루지 않고 바로 이메일 답장했다. 이것도 충분해요. 오늘 새로운 사람과 커피 마셨다. 이것도 좋아요. 오늘 포기하고 싶었지만 30분 더 했다. 이것도 승리예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노트가 가득 찼어요. 돌아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해냈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주영의 일화가 하나 더 있어요. 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한 젊은 기술자가 낙담하고 있었대요. 회장님, 이 큰 배를 언제 다 만들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용접을 했는데 겨우 이것밖에 못했어요. 정주영이 물었어요. 오늘 몇 미터 용접했나? 젊은이가 답했죠. 3미터요. 정주영이 말했습니다. 3미터면 훌륭해. 100일이면 300미터야. 이 배 한 척 만들기에 충분하지. 그 젊은 기술자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3미터가 적은 게 아니었던 거죠. 매일 3미터씩 하면 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노트를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도 괜찮아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딱 한 줄만 적으세요. 오늘 내가 잘한 것. 완벽할 필요 없어요. 엄청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아침에 일어났다. 그것도 좋아요. 물 8잔 마셨다. 그것도 성취예요. 짜증나는 상황에서 참았다.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트를 다시 읽으세요. 일요일 저녁이 좋아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해냈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한 달 전 기록과 비교해보세요. 분명히 성장했을 거예요. 한 달 전에는 못했던 것을 지금은 할 수 있어요. 한 달 전에는 어려웠던 게 지금은 쉬워졌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작업 일지를 썼어요. 매일매일의 작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그 일지를 보면 놀라웠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노트를 꺼내서 오늘 내가 잘한 것 한 가지를 적으세요. 그게 첫 번째 작은 승리예요. 100일 후 당신은 100개의 승리를 갖게 됩니다. 12번째, 당신을 끌어내리는 관계를 차단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결정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당신이 된다는 말 들어봤죠? 진짜예요. 몇 년 전 나는 한 친구와 자주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꿈꾸지 마. 현실을 봐.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내 목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말했죠. 이번에 정말 잘 되면 좋겠어. 친구가 답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 어차피 안 될 거야. 실망만 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하는 걸까?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는 나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나한테 투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주영도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업 초기에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대요. 너는 못할 거야. 그만둬. 시간 낭비야. 현실을 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정주영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의 선택이었죠. 대신 다른 사람들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를 고민하는 사람들. 안 된다, 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될 거예요만. 반복하는 사람은 다음 회의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건설적인 의견을 주는 사람들만 모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빠르게 진행됐죠. 나도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 친구와 만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하지만 내 목표가 더 중요했죠. 대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났어요. 한 선배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물었어요. 그래서 다음 계획은 뭐야? 부정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동료는 항상 격려해줬어요.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달랐어요. 6개월 후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친구와 계속 만났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을 바꾼 게 성공의 큰 이유였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오래된 친구라면 더 어렵죠. 하지만 이걸 이해해야 해요.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에게 쓰면 당신을 끌어올릴 사람한테 쓸 에너지가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리스트를 만드세요. 10명 정도면 돼요. 그리고 각 사람 옆에 표시하세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의욕이 생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마이너스는 반대예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 리스트를 다 만들었으면 결정하세요. 마이너스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를 50% 줄이는 겁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4번 만났다면 2번으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플러스 사람들을 더 만나세요. 또는 새로운 플러스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의 목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그는 팀을 구성할 때도 신중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멀리했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당신의 꿈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이 무시당했을 때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이 전부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명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변이 전부 부정적이라면 당신은 버틸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당신 주변 사람들을 평가해보세요. 그리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결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정주영처럼요. 그는 자기를 끌어올리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13번째, 일관성이 재능을 이긴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머리 좋고 능력 있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열심히 해요. 엄청난 에너지로 시작하죠. 하지만 일주일 지나면 흐지부지 돼요. 한 달 후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동기부여가 안 돼서. 이유는 많아요. 나도 그랬어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첫 사흘은 완벽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투자했어요. 하지만 나흘째 되면 2시간으로 줄고 일주일 후엔 30분, 2주 후엔 아예 안 하게 됐죠. 이런 패턴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일관성이었던 거예요. 하루 3시간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하고 계속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정주영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IQ가 높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관성. 정주영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았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갔죠. 매일매일 50년 동안. 직원들이 말했대요. 회장님은 기계 같아요. 절대 안 빠뜨리세요. 정주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계가 아니야. 습관이지. 그에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자동이었어요. 이게 일관성의 힘입니다. 처음엔 의지가 필요해요. 매일 하려면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100일쯤 지나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의지가 필요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하게 돼요. 나는 이 원리를 배우고 실험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30분 동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딱 30분. 그것도 아침에만.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알람이 울리면 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내일 더 할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버텼어요. 둘째 주는 조금 나아졌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첫 주보단 낫더라고요. 셋째 주쯤 되니까 좀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후엔 알람 없이도 7시에 눈이 떠졌어요. 3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안 하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게 내 일부가 된 거죠.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된 겁니다. 1년 후 돌아봤을 때 놀라웠어요. 매일 30분씩 365일이면 182시간입니다. 거의 한 달을 온종일 공부한 것과 같아요. 재능 있는 사람이 가끔 10시간씩 하다 말다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정주영의 고속도로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00m씩 쌓았습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매일 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일관성 있게. 1000일이 지나니까 100km가 됐어요. 하루에 1km씩 하려고 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니까 가능했습니다. 루틴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매일 2시간 운동이 아니라 매일 15분 걷기. 작을수록 지속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같은 시간에 하세요. 시간을 고정하면 뇌가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아침 7시는 공부 시간, 저녁 9시는 독서 시간. 시간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셋째, 예외를 만들지 마세요. 오늘은 특별해서 라는 말을 하면 내일도 예외가 돼요. 명절이든 주말이든 똑같이 하세요. 처음 100일이 중요해요. 넷째, 기록하세요. 달력에 표시하는 거예요.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 시각적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계속 이어지는 걸 끊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주영은 말했어요. 천재는 하루에 10을 하고 쉰다. 보통 사람은 매일 일을 한다. 100일 후 누가 이기겠나? 답은 명확해요. 보통 사람이 이겨요. 당신이 재능이 없다고 느껴도 괜찮아요. 정주영도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 겁니다. 100일만 버티세요. 10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면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비밀을 알려주세요. 재능이 아니라 루틴이었다고. 오늘 당장 하나를 정하세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리고 내일도 하세요. 그게 정주영이 한 전부예요. 특별한 비법 없어요. 그냥 매일 했을 뿐이에요. 14번째.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친구들에게 전부 말했어요. SNS에도 올렸죠. 이번에 이런 거 시작합니다. 기대 댓글도 많이 받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말만 하고 실행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뇌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했구나 라고. 심리학에서 이걸 증명했어요.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실제로 실행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말하는 행위 자체가 작은 보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흥분해서 여러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이거 할 거야. 정말 잘 될 것 같아. 다들 대단한데 하고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2주 후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보다 복잡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 후회했죠. 왜 미리 말했을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 결국 그 프로젝트는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변명만 늘어났죠. 정주영은 정반대로 했어요. 그는 계획을 미리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절반은 끝나 있었죠. 조선소 계획을 생각해보세요. 정주영이 나 조선소 지을 거야 라고 발표했을 때는 이미 땅을 사고 설계를 끝낸 후였어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발표 후에도 그는 말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가능해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매일 현장에 가서 일했어요. 조용히 진행했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불가능해. 실패할 거야. 정주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안 했어요. 1년 후 배의 골격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2년 후 첫 배가 완성됐을 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거대한 배가 바다에 떠 있었으니까요. 그게 모든 걸 증명했어요. 나는 이 교훈을 배웠어요.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도요. 그냥 조용히 매일 조금씩 했어요. 3개월 동안 아무 말 안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2시간씩 프로젝트에 집중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전부 실행으로 갔죠. 3개월 후 결과물이 나왔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보여줄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만들었어.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계획을 말했을 때는 그래? 잘 되면 좋겠네. 이 정도였는데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와, 네가 이걸 만들었어. 놀라워했어요. 말보다 결과가 훨씬 강력했습니다. 정주영의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중동 진출을 계획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임원들도 우려했죠. 정주영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중동에 가서 직접 현지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을 따냈어요.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계약 따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계약서를 보여준 거죠. 그때부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결과로 말하는 구체적 방법이 있어요. 첫째, 큰 계획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SNS에 올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에게 말할수록 실행 확률이 떨어져요. 둘째, 중간 과정을 공유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런 업데이트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완성되면 그때 보여주세요. 셋째, 최소 3개월은 조용히 하세요. 3개월이면 뭔가 보여줄 만한 결과가 나와요. 그전에는 말하지 마세요. 넷째, 결과물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세요. 자랑하듯이가 아니라 이거 만들었는데 피드백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요. 정주영은 평생 이 원칙을 지켰어요. 계획은 짧게 말하고, 과정은 조용히 하고, 결과는 크게 보여주기. 이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과는 거짓말을 못해요. 배가 떠 있으면 배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서 있으면 건물이 있는 거고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도 이걸 실천하세요. 다음 목표를 SNS에 올리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조용히 3개월 동안 실행하세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대답이에요.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을 거예요. 말로는 반박할 수 있지만 결과는 반박할 수 없으니까요. 15번째, 이제 당신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14가지를 말했어요. 솔직히 많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괜찮아요. 정주영도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니까요. 나는 특별하지 않은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정주영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특별해서 가능했던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을 말할게요. 정주영도 처음엔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보다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처음 사업은 쌀가게 점원이었어요.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었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은 결정이었죠. 작은 승리를 쌓아간 일관성이었어요.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차이는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뿐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고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요. 무시당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깔볼 때 그 순간을 정확히 알아채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기억하겠어 라고 말하세요. 아니면 마음속 주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지켜봐.
내가 해낼 테니까. 이 한 문장을 스마트폰에 적고 매일 아침 읽으세요. 딱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작은 승리를 쌓는 것도 좋아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책 10페이지 읽기, 30분 걷기, 새로운 사람에게 이메일 보내기. 뭐든 좋아요. 그리고 노트에 적으세요. 매일 루틴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아침 7시에 15분 동안 목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15분이면 충분해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지금 당장이요. 1년 후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매일 한 가지씩 했다면 365개의 작은 승리가 쌓여 있을 거예요.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정주영이 쌀가게 점원에서 시작해 한국 경제사를 바꿨어요. 그 기간이 얼마였냐고요? 50년이요. 길죠. 하지만 그 50년은 매일의 선택으로 채워졌어요. 오늘 포기할까, 계속할까? 정주영은 매일 계속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5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1년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와요. 3년이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5년이면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와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무시의 순간을 인식하고,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고, 침묵의 힘을 쓰고, 마음속 주문을 외우고, 작은 증명부터 시작하세요. 비판을 필터링하고, 목표에 집중하고, 시간을 편으로 만들고, 성장을 선택하고, 실패를 데이터로 보세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부정적 관계를 정리하고, 루틴을 만들고, 결과로 말하게 하세요. 6가지가 많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정주영이 한 게 그거예요. 특별한 비법 없어요.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면 축하해요.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시가 당신을 움직이게 할 연료가 될 거니까요. 정주영도 무시당했어요. 수없이 많이요. 하지만 그게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세요. 1년 후 당신이 증명하고 싶은 것 딱 하나만 적으세요. 나는 이걸 해낼 거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 밑에 오늘 할 수 있는 첫 행동을 적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15분이라도 투자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99%의 사람들은 무시당하면 포기해요. 변명하거나 화내거나 그냥 멈춰요. 하지만 당신은 1%가 되세요. 무시를 연료로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기억하세요. 정주영도 무시당했어요. 은행원이, 전문가들이, 언론이, 정부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경제 역사를 다시 썼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분야에서 당신만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큰 일이 아니어도 돼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말로 싸우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지켜봐. 내가 해낼 테니까. 그리고 정말로 해내세요. 매일 조금씩요. 멈추지 말고요. 1년 후 다시 만나요. 그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을 거예요.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결과가 말해준 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정주영처럼요.